안녕하세요. 수준과학회의 워터 패컬티인 김병원입니다. 이번 자료는 저희 도선출판 수준과학회에 새로 출간되는 수준과학 통섭이라는 이 책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말하는 일종의 소개, 에필로그가 되겠습니다. 수준과학이라는 책은 어떻게 만들까요? 소개 슬라이드입니다. 그냥 페이스북 캡처고요. 제일 처음에 쓰여져 출판했던 이런 이제 응급센터 로드맵, 부산의료원에 제가 응급실장으로 있을 때 쓰여졌던 책이네요. 그리고 이 사진들이 이제 한라대학교에서 고압산소 치료랑 해양 수상을 강의했을 때 그때 이제 찍어줬던 사진입니다. 지금 현재는 서귀포 의료원에서 고압산소 치료 센터장을 맡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출간됐었던 이 챔버 운영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수준과학이라는 책을 지금 출판 예정에 있습니다. 왜 수준과학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또 책을 내놨을까요? 사실 책은 굉장히 많습니다. 굳이 특별히 다를 것도 없는데 비슷비슷한 책들이 나오는 거는 거의 공회랑 다름없겠죠. 저도 종이보다는 이북을 더 좋아하고요. 시작은 5년 전 어느 날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유일하게 한 장 있는 개인 사진이네요. 이게 저고, 이분이 저희 수준과학회 그랜드 마스터님입니다. 여기는 사진을 보니 팔라우네요. 5년 전 저자는 열대한 바닷속에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시작 문구치고는 좀 해외한 바다에서 취미 다이빙을 즐기고 있었죠. 질소 마취에 대해서 사람들이 서로 가타부타 하고 있었고요. 성게 가시에 찔렸을 때 응급처치가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별로 적절하진 않았어요. 그리고 압착이나 역압착에 대해서 서로 고민을 하고 있었고, 어떤 약을 먹을 것인가, 압착이 있을 때 비충혈 억제제를 써야 되나, 쓰지 말라고 되어 있지 않나, 스프레이는 괜찮나, 그리고 고압산소 치료를 받으면 감화병에 덜 걸리나, 서로 다른 그런 아규먼트가 있었습니다. 물론 제 생각도 달랐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의 생각도 많이 달랐죠. 만일 그때 물속에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내용을 한때 통합하면 어떨까? 스쿠버 다이빙에서의 이러한 지식, 그리고 경험, 기술, 어떻게 안전하게 다이빙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안전하게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인가? 그리고 호흡이나 순환 생리에 대한, 우리는 기초과학이라고 불렀죠. 의과대학에서 예과 때 배우고 가르치는 그러한 지식들, 그리고 고농도 산소가 가져오게 되는 이런 프리 라디컬에 대한 생화학, 유전학적인 연구 결과들, 미 해군의 테크니컬 커버리지, 그리고 해양 생물에 대한 수상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 밖에도 다른 여러 가지 수중 구조, 수상 구조에서 필요한 심정지, 소생술, 그에 대한 임상 가이드라인들, 고압산소 치료 챔버를 실제로 운영하고 치료하는 데 필요한 그런 임상적인 기술, 그 밖에 만일 다른 것들이 서브 아쿠아틱 메디슨이라고 하면 다른 응급의학적인 저체온, 익수, 해양전환, 그런 산소에 대한 지식, 이런 내용들을 만약 하나로 모아서 통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흔한 생각이었죠.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번뜩이는 영감이었다고 굳이 미화하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생각에 대해서 지지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네가 할 수 없을 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적어도 님은 지지를 해주셨죠.
그런데 왜 굳이 통합이 돼야 될까요? 왜 우리는 서로가 필요할까요? 미 해군 테크니컬 커버리지라고 설명하는 제목을 붙였는데요. 각 구획에서 지수함수적으로 질서의 하중이 증가한다는 이러한 텔먼 앵고리즘은 임산의학에서 감압질환의 진단에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응급의학의 틴티넬리 교과서에도 언급되어 있는 이러한 샌드호그 크라이테리아에서는 USN 36 Acceptable Risk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다이빙에 익숙하지 않은 의사라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이죠. 만일 만성적인 비염의 증상과 처방에 익숙하다면 경구형 항히스타민 제제를 복용하는 대신에 항히스타민 나잘 스프레이나 혹은 고효과의 스테로이드를 나사 스프레이드를 사용하면 적어도 서너 시간 이상 부비동의 폐색이나 압혜형 장애를 해소할 수 있고 대단히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릴 겁니다. 감압병 자체는 환경손상이죠. 이합성 환경손상이고 굳이 과를 논의하다면 응급의학적이 되는데 사실 감압병뿐만이 아니라 이런 응급의학의 대부분의 지식은 바다에 유용합니다. 해양 생물에 의한 독성에 대한 처치라든가 다른 모든 손상과 상처에 대한 처치, 적절한 항생제, 그 밖에 조난이나 익수, 저체온, 응급산소의 사용이 의학적인 영역이라는 것은 말할 여지가 없죠. 고압산소를 치료받은 주로 생쥐나 개를 대상으로 하는 동물 실험이죠. 이러한 실험에서 이러한 실험 동물에서 먼저 고압산소를 치료를 했더니 치료하지 않은 동물과 비교해서 급격하게 감압시켰을 때 감압병의 임상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은 실험실적으로 입증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일반 생쥐가 아니라 면역 반응을 제거한 누드마우스의 경우 고압산소 치료를 받더라도 감압병이 나타나지 않는 그런 치료적인, 그러니까 예방적인 효과도 없을 뿐더러 급격하게 감압을 시킨 다음에 고압산소를 치료하더라도 치료적인 효과도 떨어집니다. 무슨 소리인가 하니 고압산소 치료는 절대 압력과 산소, 이 단순한 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이러한 해석은 결국 질소의 제거, 버블이나 질소, 무슨 미세 기포 그런 것보다는 순환 백혈구의 부착이나 기타 여러 가지 면역학적, 분자생물학적인 효과가 더 큰 겁니다. 그 밖에 높은 압력이 가해지게 되면 압력에 대한 피드백이 증가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평소와 육상과는 다른 체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리적인 변화가 독특한 감각의 이상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이러한 거는 질소에 의한 마취, 나르코시스와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독특한 체험은 이게 바로 질소 마취구나, 이게 황홀경이구나, 심해 황홀경이구나 라는 이런 부정확한 생각을 하게 되겠죠. 다이버들은 누구나 이렇게 배웁니다. 다이빙 적합성 진단 의사는 반드시 다이빙과 감압질환에 익숙해야 된다. 가능하면 다이버인 의사인 것이 바람직하다. 없잖아요. 그런 의사가. 그리고 기압조절실 혹은 고압산소 챔버를 운영하거나 거기에 있는 모든 인력은 그 전문성이 어땠든지 간에 기흉의 진단이나 그에 대한 응급처치, 신경학적인 검직, 안과전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각각의 5가지 영역에 대해서 결국에는 이렇게 소제목을 가지게 되죠. 다이빙 테크놀로지와 엔지니어링과 붙은 일과는 이런 엠벨류부터 딥스탑, 옥시겐 인더와 텔먼 알고리즘을 다루게 되고요. 압력과 질병이라고 붙인 이거는 피지올로지, 그 다음에 호흡과 생리에 대한 내용, 눈과 귀,
그리고 운동과 저산소증, 그리고 산소 독성과 기존의 생리학적인 연구 결과를 담게 됩니다. 다이빙 메디슨은 다른 말로 하면 서브 아쿠아틱 메디슨이라고 할 수 있죠. 감압병과 기체색전증, 이에 대한 신경학적인 검진과 그 다음에 누적 산소 독성, 그 다음에 의무기록의 방법, 적합성, 그 다음에 한국의 독특한 산업다이버들과 그 다음에 제주도의 어업다이버, 일본에 이르면 아마겠죠. 그 다음에 국내의 각종 법과 판례들을 다루고, 잠수는 아니지만 일산화탄소나 다른 조직 독성에 대한 치료도 분명히 중요한 영역이죠. 바다 응급이란 제목으로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모아봤습니다. 응급적인 산소 투여부터 바다에서의 이런 안전과 또는 조난, 생존, 음식을 먹을 수도 있겠죠. 어쨌거나 그리고 다른 이제 해양 독성으로는 척추동물, 무척추동물에 대한 각각의 독성, 그 밖에 생물에 의하지 않은 이런 외상, 기흉, 그 다음에 피부의 발진, 저체온증과 익수, 그리고 챔버 운영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러한 서로 독립적이고 다른 내용을 한꺼번에 묶어서 설명하면 어떨까? 이 사진은 저희 수준과학회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는 날짜입니다. 2017년도 12월 20일 날 촬영된 사진이죠. 이 날짜에 한 병원에 비치되어 있는 이런 챔버를 그랜드 마스터님이 시찰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날로부터 반년 후, 그리고 이 날짜부터 1년 3개월 후에 사단법인 수준과학회가 등록되고 그 3개월 후에 첫 책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지금 남아있는 이 종이는 사실 뒷면이 아마 공항의 패스트푸드점에서 나왔던 종이일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볼펜은 아마 그 승무원이 나눠주는 볼펜이었을 거고요. 이 5개의 영역에 대해서 비행기 기내에서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봤습니다. 서로 겹치는 영역과 독립된 영역이 있더라고요. 이 각각의 영역별로 그것을 하나의 챕터로 붙이고 해당되는 내용을 모아서 하나의 글로 재구성해야 된다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뭔가 대단한 영감을 받은 듯도 하지만 사실은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고요. 실제로는 긴 비행시간 답한 시간이었습니다. 편의상 올림픽 길을 가져왔습니다. 이 각각의 영역이 바로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에어다이빙, 다이브 액츄얼리, 옥시겐, 디스바릭 앤 패스피지올러지, 그리고 다이빙 메디슨. 그 밖에 11개에서 13개 정도의 챕터가 떠올랐죠. 그렇다면 이 모든 내용을 한 단어로 묶는다면 뭐가 될까요? 단 하나의 키워드만 고르라고 하면 서브 아쿠아틱 메디슨? 저는 그것을 수중과학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중과학 통섭.